너무너무 열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열등한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본인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부터 제 두려움이 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 두려움을 유재석은 어느 날 예능에서 이영지를 만났고 그녀의 미친 예능감을 보며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림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최초로 너를 유재석 라인으로 인정하겠다. 유재석이 강력하게 인정할 정도로 그녀는 어린 나이에 예능에서 떠오르는 대스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능에서 더 크게 주목받고 있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그녀는 3년 전인 18살에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며 래퍼로서도 일찍 성공을 거머쥔 사기캐였죠. 그녀가 고등 래퍼에 출연했을 때도 처음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냥 예능감 있는 개그캐로 출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었지만 그녀가 랩을 뱉는 순간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장면은 아직도 역대 사이다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Feel like I'm Jay-Z and swaggin' when I be on the 뭐야? mic. 느낌이 와희진에서 관계만 느껴봐 집어내자 뒤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조금 편견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본업이든 예능이든 자신이 하는 일마다 무서운 실행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이영지를 보며 사람들은 그녀의 마인드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연 채널에 출연했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전했죠. 사실 예능감을 빼고 보면 그녀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도 올 수 있고 멀지만 마냥 멀지도 않은 그런 것이지요. 찾으려고 노력할 땐 없고 까먹었을 때쯤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지요. 서툰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아마 그녀가 자신의 현실이 어떻던 나이가 어떻던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예로 그녀가 고등 래퍼에서 선보인 랩 가사를 보면 금전적인 문제로 아버지가 떠났고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면 자신이 알레르기 생길 정도로 벌어줄 테니 다시 돌아오라는 고등학생답지 않은 포부를 드러냈고 그녀는 이후 정말 성공해 이 가사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아빠의 삶은 어땠마 심하기로 봤었던 건 언제였었나 머니 그게 그리 막혔던하게 만들었다면 알러지 생길 정도로 벌어먹힐 약속할 테 성공의 고배 너 먼저 마실 테니 반갑게 달려와 나는 컴백홈마 대리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세바시에 출연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자라지는 않았어요. 조금 작은 형태의 나무인데 밑으로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멀리 뻗어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바오밤 나무처럼 커질 어차피 얼마나 깊게 이 뿌리가 자라있는지는 나도 모를 뿐더러 남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하게도 습관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아직 학생이라 저런 건 못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건 못해.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이걸 도전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영지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른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영지는 그냥 긍정적인 유전자를 타고나서 저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은 사실 두려움과 열등감이 정말 심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열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열등한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는 두려움에 예민하고 두려움을 굉장히 제 안 속 깊게 자리 잡아버리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버려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와 다른 딱 한 가지로 인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던 원동력이 사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누구나 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도끼에다 밀어넣느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밀어넣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증오해서 본인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본인을 재련하는 데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은 남들과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 두려움을 희열로서 전환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능통하게 잘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고등 래퍼 3라는 프로그램을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랩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라운드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제 두려움이 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려움을 저는 그냥 도끼, 자극제로서 전환을 시켜서 부스터제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하면서 안으로 긁는 것보다 저는 이걸 좀 무섭긴 한데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전환을 시켜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달랐던 점은 바로 아무리 좋지 않은 감정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사용하려는 태도였던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나봐, 저 사람은 멘탈이 강철이야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사용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심리학을 배우면서 느낀 점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렇게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특별한 멘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